네, 안녕하십니까. 팩트랩 2월 7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지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명청 갈등, 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문 어게인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갑작스런 조국 당과의 합당 발표, 최고위원 회의가 시작하기 20분 전에 이루어진 이 갑작스런 합당 발표를 놓고 배우가 누구냐, 조국이랑 짰냐, 밀약이 있느냐, 김어준이 배우가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문 문재인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는 거의 전쟁터죠. 이재명, 정청래, 이른바 명청간 혈투장이 되었습니다. 이현주, 황명선, 강득구 이런 최고위원들이 합당을 멈추라고 계속 정청래 대표를 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명 쪽에서는 야 이거 문어게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문어게인이라는 게 국민의힘에 윤어게인이 있다면 민주당은 문어게인이 있다. 이런 평행이론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른바 친문 세력들이 이 명청 갈등을 통해서 이른바 비명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거기에 뭐 친노도 있고 친문 그리고 586들이 전선이 그렇게 되니까 야 니들 문어게인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중앙일보에 나왔던 한 칼럼에 따르면 김어준, 문재인, 조국, 정청래가 연합해서 더불어 친명당을 더불어 친문당으로 바꾸려는 기획이 진행 중이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윤어게인 때문에 난리인데 민주당도 지금 문어게인이 나서가지고 당권을 흔들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냐. 이제 집권 8개월, 9개월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은 친명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명청 갈등이 합당 선언 이후에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의 내전 사태로 보고 정말로 문 어게인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의 이거는 전쟁인 거죠. 이거 기억나시죠? 합당 선언이 있고 한 일주일여쯤 지났을 때일 겁니다. 예. 신문들에는 한 국무위원과 여당 최고위원이 주고받은 대화다 이렇게 나오지만 다들 알죠. 그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현주 의원. 요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연일 정청래 대표를 꼬라보고 바로 면전에서 비판하는 성명을 읽고 하는 분인데 여기 보십시오. 밀약? 그러니까 타격 소재. 그러니까 밀약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밀약이 있었는지 모른다. 밀약 여부를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밀약은 그렇지만 좋은 타격 소재다. 저렇게 이제 의견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한테 얘기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왜냐면 그게 19일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19일 날 있었던 일이 뭡니까? 지난 1월 19일 날 그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들과 만찬을 했죠. 만찬을 했고 이 자리에서 아주 유쾌한 상황이었는데 또 그렇게 꼭 유쾌하지만은 않은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혹시 반명이십니까? 라고 이제 농담을 던진 거죠. 지금 친명, 친청 이런 얘기 있으니까 만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불러다 놓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한테 혹시 반명이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싸늘했죠. 완전히 조용해졌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걸 잘 받아 넘깁니다. 그렇지만 또 뼈 있는 농담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입니다. 친청이라 그러니까 또 덕담하자고 던졌는데 저거 뭔 소리냐 이랬는데 바로 예, 친청은 친청와대를 뜻합니다. 라고 하면서 겨우 하하하 웃고 흔쾌하게 웃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일부는 대통령도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 답변도 이게 솔직히 뒷목이 땡기게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정말로 저게 농담으로 친청와대라고 했지만 친정청래로 들리더라.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뭔가 불길한 예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만찬으로부터 사흘 뒤 정청래 대표가 전격적으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합니다. 이른바 청와대 내부에서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이걸 인도르스 해줬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근데 19일 날 뭐 얘기가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것이 대통령의 뜻인가? 그리고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뭐 반대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조국 대표를 그 사면을 해서 이제 꺼내준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명분상으로는 뭐 안 된다, 반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명 이른바 뭐 이현주 의원이나 황명선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절차를 문제 삼기 시작을 했지요. 날치기다 이것은. 그리고 강덕구 의원 같은 것은 뭐 이것도 계엄이다. 뭐 이걸 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실제로 지지층 커뮤니티 이거 정청래가 계엄인 거다. 비상합당 선포, 비상계엄이나 마찬가지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총선에서 공천을 하면서 비명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비명 행사의 희생양이 됐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이른바 비명.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친문. 결국 이 사람들이 조국당과의 그리고 친문 세력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게 우선이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내다보는 사람들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8월 당대표. 거기서 지금 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당원 1당원 1투표제를 결국 중앙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 실패했지만 두 번에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조국당이 합치게 되면은 거기 조국당은 10만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찍을 것인가? 당권을 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고 그 당권 싸움의 배경은 그 이번 8월 당권을 쥐게 되는 사람이 그 다음 내후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8월 당대표가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은 확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조국당과의 합당은 명분은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뭉쳐야 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지만 본질은 정쟁입니다. 본질은 각자가 생존과 주도권을 위해서 치밀한 계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합 집산하고 세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본질적으로 전쟁이다. 여당 내에서의. 그리고 나온 것이 이 다이아몬드 커넥션. 김원주 씨는 얼마 전 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나와서 노골적으로 이제 이 합당을 지지한다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죠. 결국 합당의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설파하고 있고 뭐 저기 뭐 엄청나게 사람들 모아놓고 인천 송도인가요? 거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제가 형님이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형님 뭐 이러고 했던 이 사람들이죠. 그때 한 사람 정청래 정청래 의원은 그 자리에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없었던 한 사람이 바로 조국인데 이 조국은 이제 사면 후 대표로 복귀했고 그리고 조국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람이 또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의심의 눈으로 친명 쪽에서 보는 거죠. 정청래 대표 배후에는 분명히 친노, 친문, 그러니까 유시민까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친문, 586들, 그런 사람들의 복귀 시나리오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이후에 권력 기반을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가 됐을 때요.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초선 의원. 성남시장 경기지사하고 대통령 후보 됐다가 초선 의원인데 그 대표로서 당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물리력,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딸들도 필요했던 거고요. 그 반작용으로서 지금 친문 세력과 조국과 또 강성 지지층들이 합친 강력한 세력이 만들어졌고 그 세력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다음 당대표 선거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 조국 혁신단,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충분히 강력한 변수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 당이 지지율이 박포 상태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합당을 해야 할 강력한 필요성을 갖고 있고 명분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본다면은 합당을 할 기회조차도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친문, 친노 세력들이 총출동해가지고 현재의 그 갈등 국면, 명청 대결 국면이 만들어졌고 이해찬 전 총리 장례 기간에 잠시 수그러드는 듯 물밑으로 들어가는 듯 했지만 그 장례 절차가 끝나자마자 더 강력하게 지금 맞붙었지 않습니까? 이게 더불어 친명당이냐, 더불어 친문당이냐. 그러니까 문어게인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인데 이게 혹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게 될 경우 그때 답답해지죠. 이재명 대통령은 뭐 재판이라든지 본인 재판 리스크나 이런 것들 상당히 그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끝내지 않으면 그 대통령 이후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이 지금 이미 자기 말이 안 먹힐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에 노출돼 있고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또 드러내놓고 어떤 당무에 개입하거나 이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어떤 심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데 그 이후에 부쩍 많아진 게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데 능한 분인데 지금 여당 쪽에서 가야 될 게 부동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한두 개가 아닌데 서울 극정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인기를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SNS로 뭘로 시작했습니까? 뭐 설탕세 한번 도입해 볼까요? 그걸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 뭐 대통령이 내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메시지가 과연 적당하냐, 그 내용이 맞냐,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당에서의 전혀 어떤 게 없으니까 어떤 혼자서.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혼자서 지금 해온 스타일이죠. 정말 혼자서 여기까지 성남시장에서 10여 년 만에 대통령까지 갔으니까. 그런 개인기로 지금 뚫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의 SNS 직거래 정책을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역설적입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그리고 세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범민주 세력의 통합을 명분으로 내걸었는데 실제로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 재편을 위한 거고,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의 차기 권력을 위한 다툼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갈등이 일어나면은 그런 당은 지지율도 떨어지고 욕 듣고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왜 저렇게 안심하고 대놓고 싸움을 벌일 수 있느냐? 국민의힘이 이런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지도 않고 대통령 지지율도 안 떨어집니다. 왜? 국민의힘은 이런 소재들조차도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쪽은 윤어게인, 한쪽은 문어게인 이렇게 달아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민주당은 문어게인, 각 당이 주도권을 놓고 큰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